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대 최고 SOC 예산과 국토부 장관의 교체로 인한 건설주 시세 분출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전 영상에서 언급해드렸던 대로 환율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선물과 종합주가지수의 차트를 갖고 왔는데요. 8월 이후 완전히 대깔코마니처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차트상이라면 내년 환율 밴드가 예상했던 것처럼 1050선까지 내려간다고 가정했을 때 코스피는 3000선을 가볍게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건설주 투자하시는 분들 이 좋은 장에서 소외받는 느낌이 강하게 드셨을 텐데요. 오늘 흐름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된다는 뉴스가 이런 상승세를 만들어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개각에 새로 내정된 변창흠 신임 장관이 아무래도 SH공사 사장을 역임하면서 공급 측면에 주목했던 학자 출신이라는 게 그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정치인 출신의 김현미 장관은 이때까지 아무래도 주택시장을 법과 규제를 통해 상승을 막고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정부의 기조가 공급정책의 전문가인 변창흠 신임 장관이 취임하게 되면 공급 확대 정책으로 전환할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아시아나 인수 과정에서의 악연도 있었고요. 금일 건설주 주가입니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주 중에서도 특히 대형주의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시간외에서도 1.3% 넘게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도 건설주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건설주에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통과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국토부 총 예산이 57조가 편성되었고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사상 최대인 26조 5천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연도별 SOC 예산 추이를 가져왔는데요. 2017년 이후 SOC 예산이 감소된 폭과 최근 4년 동안 SOC 예산이 증가하는 증가율,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2021년의 SOC 예산을 살펴보시면 내년에 건설과 토목으로 인한 경기 부양에 대해 정부가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예산과 더불어 주거안정 예산에도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70% 이상의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이상 내년 상반기 건설사들의 성장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건설사들의 주가는 바닥을 찍고 저점에서 대부분 상승 중이었는데요. 유독 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의 주가가 타 건설사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두 종목 모두 기타 법인의 다량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다른 건설주들이 바닥 대비 상승할 때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11월 초에서 현재까지 한 달 남짓한 상황에 기타 법인 창구에서 약 328만 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꾸준히 투자해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테지만 이 물량들은 호반건설의 물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호반건설이 3월에서 4월 사이 코로나로 인하여 주식시장이 바닥을 치고 있던 시기에 대림산업과 한화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의 주식을 상당 부분 매집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에 반해 최근 몇몇 호반건설 계열사들의 실적 악화로 인해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동일한 시기 시장의 기타 법인 계좌 매도 순위를 순매도액 기준으로 확인해 보았는데 보시다시피 대림산업과 한화, 현대산업개발 모두 상위권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매도 주체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산한 현대산업개발의 기타 창구 매수 주식은 매도 물량을 다 계산하고 약 112만 주가량인데요. 이 중 범현대가인 KCC에서 받아간 물량이 51만 1000주입니다. 이를 제외한 기타 법인 물량이 약 60만 주가량 남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11월에 매도세가 강했던 날 기준으로 하루에서 이틀치 정도 남았습니다. 추가적인 매도세가 있더라도 주가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운 물량으로 보입니다. 사실 가장 큰 호방건설의 주식 매도 이유는 자금 부족이 아니라 12월 말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감사보고서상의 주식 보유 현황을 공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회장 중 본인 회사의 지분을 타 기업이 매집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할 만한 오너는 없습니다. 호방건설이 아무리 떠오르는 기업이라도 몸을 사려야 합니다. 연말까지는 물량을 다 털고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광운대 역세권 개발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9월에 나온 기사에서 사측이 연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끝내겠다고 언급했었는데요. 일단 이번 통과된 예산안에서 월계동 예산에 광운대 역세권과 연계된 도서관, 체육시설, 창업지원시설의 예산이 통과되었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11월 11일에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스텝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인데요. 보통 2주에 한 번씩 개최되는데 11월 일정은 11일과 25일, 12월 일정은 9일과 23일에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정대로 연내에 진행된다면 저 이틀 중에 도시계획 결정안이 확정되어 언론을 통하여 발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8월과 11월에 비해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서 MSCI 지수 편입 요건이 상당히 오른 것은 불리한 이슈지만 외국인과 기타 법인의 주식을 받아간 세력이 있고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 물량을 기관이나 패시브 펀드에 넘기는 시나리오라고 가정할 때 이익 목표를 더욱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빠르면 2월에 MSCI 분기 리뷰, 늦어도 5월에 반기 리뷰까지 주가 상승이 이어져서 편입시총을 충족하는 선까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